이정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생체 재료학 개론 기말고사 대체 발표로 N-Cardinalin Adhesive Interactions에 관해서 발표할 시제과 양희찬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제가 고른 논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N-Cardinalin의 부착에 관한 상호작용이 기질의 기계적 인식과 그리고 미분화 중배역 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는 총 5가지의 그림이 있는데 각각 그림마다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은 N-카르데히린과 파이브로넥틴을 비교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요. N-카르데히린은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이고 그 연결은 HAVDI 펩타이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편 파이브로넥틴은 세포와 기질 사이의 결합이고 이는 RGD 펩타이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포와 기질 간의 결합이 점점 많아지고 세포와 세포 간의 연결은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도 초반에는 세포와 세포 사이 연결이 많았다가 나중에는 세포와 기질 사이 연결이 많아집니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파이브로넥틴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스크램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스크램은 HAVDI 대신 사용했을 때 인테그린은 그대로 결합할 수 있게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HAVDI를 사용했을 때는 N카데인이 결합했던 반면 스크램을 사용했을 때는 결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스크램은 HAVDI 대신 사용하면 N카데인을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대조군에 해당됩니다. 다음 그림인 C를 보시면은 X축에 UV에 대한 노출 시간이 나와 있는데 노출 시간을 길게 할수록 더욱 높은 탄성의 기질을 만듦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탄성이 높을 때 세포 간의 접촉 면적도 넓어진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다음 피그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HAVDI가 얍타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 논문에서 얍타즈에 대해서 배웠을 때 기질 탄성이 높은 경우에 얍타즈가 핵에서 관찰되고 기질 탄성이 낮을 때 세포질에서 관찰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A 그림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높은 경우 핵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HAVDI를 사용했을 경우 여기 보시면은 같은 파스칼 압력에서도 HAVDI를 사용했을 때 얍타즈가 핵에서 관찰되는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압력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에는 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중간 정도의 기질 탄성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HAVDI를 사용했을 때 기질 탄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C 그림에서는 N카드힐린을 블로킹하는 그런 약물을 첨가했던 실험인데요. 첨가해 보니까 HAVDI를 사용했으면 원래는 핵에서 발견되는 얍타즈의 비율이 이렇게 감소했음에 하는 불구하고 블로킹했을 경우에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죠. 따라서 블로킹하면 그 HAVDI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이 C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계속 C 피그2 계속 보겠습니다. D 그림은 스크램의 비율을 혼합 비율을 감소하고 HAVDI의 혼합 비율을 증가한 그림입니다. 이때 RGD의 혼합 비율은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그래서 그림 2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크램의 비율이 많았을 때는 거의 핵에서 얍타즈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HAVDI를 많이 사용했을 때는 핵에서 관찰되는 비율이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그림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HAVDI를 사용했을 때 기질 탄성이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가 되겠습니다. F는 E의 결과물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요. HAVDI의 혼합 비율을 증가시킬수록 역시 핵에서 관찰되는 얍타즈가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HAVDI와 RGD가 수축력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크램을 사용했을 때는 아피컬 부분에서 특히 F액틴이 이렇게 잘 정돈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HAVDI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실험도 HAVDR을 사용했을 때 기질탄성이 낮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험 결과가 될 수 있고요. 또 여기 있는 표는 액틴에 대한 아니소트로피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살펴본 것인데 바닥 쪽 베이설한 부분보다는 두 실험 모두 에피컬한 부분에서 더 많이 관찰되었고 역시 이 사진과 동일하게 HAVDI를 사용한 부분에서 모두 F액틴의 발현 비율이 감소함을 볼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네, 이번 그림에서는 HAVDI와 스캠의 사용 비율에서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접촉하는 세포의 수, 그 다음에 접촉하는 세포 면적, 그 다음에 그 비율, 그리고 길이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접촉하는 세포의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접촉하는 세포의 면적과 비율과 길이 모두 여기 P값 보시면은 P가 아주 작으니까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 HAVDR을 사용했을 때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C는 그때의 기질 탄성을 벡터로 표현한 것인데요. 보이시는 대로 스크램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벡터로 표현된 기질 탄성이 뚜렷이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림을 표로 정리한 것인데 스크램을 사용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니까 탄성이 높게 나타났고 HAVDI를 사용했을 때는 그 탄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므로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피그 4입니다. 피그 4에서는 HAVDI가 ROC1과 ROC 패스웨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두 물질인 NSC와 Y27이 있는데 NSC는 ROC1 액티비티에 대한 저해자입니다. 그리고 Y27은 ROC 카이네이스 패스웨이에 대한 저해자입니다. 그래서 스크램과 HAVDI를 사용한 두 실험에서 NSC와 Y27을 첨부한 것이고 이제 오른쪽 표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정의한 것인데 NSC를 사용했을 때는 원래는 이제 HAVDI를 사용했을 때는 핵에서 발현 비율이 매우 낮게 나오는 게 확인된 결과인데 놀랍게도 NSC를 사용했을 때는 HAVDI를 사용했을 때와 거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이를 통해서 NSC는 ROC1 액티비티를 저해함으로써 HAVDI의 기질 탄성 감소 효과를 상쇄시켜 준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에 가까운 그런 그림인데요. 마지막 피그 5에서는 HAVDI가 메센카이머 스템셀의 운명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질 탄성이 소프트할 수도 있고 중간 정도 아니면은 매우 탄성이 높은 수도 있는데 탄성이 높을 때는 이렇게 얍타즈가 특출된 것처럼 핵에 위치하고 약할 때는 기질에 위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HAVDI 즉 N-칼드히린의 어떤 역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N-칼드히린이 만약에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면 이 N-칼드히린은 ROC1에 연결된 GTP를 활성화시켜서 마이오신2A를 이용해서 포컬 어데이션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 HAVDI의 연결은 수축력을 결과적으로 감소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컬 어데이션이 이 수축 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수축력이 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났고요.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기계적인 신호 인식에 의한 신호 전달이 그냥 RGD랑 있을 때랑 비교해서 HAVDI를 첨부했을 경우에는 보다 높은 탄성에 넣어놓는다 해도 핵에서 발현되는 얍타즈의 비율이 감소, 즉 HAVDI를 첨부했을 때는 기질 탄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선 실험들을 통해서 HAVDI 펩타이드로 형성되는 N-칼데히린은 기질 탄성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기질 탄성을 낮추니까 핵에서 발현되는 얍타즈의 비율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N-카데히린은 포컬 어데이션을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 기질의 수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마지막 논문 부분에 이 저자는 지금 실험 대상이었던 HAVDI를 통해서 새로운 생체 재료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함께 이 논문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이번 논문을 살펴보면서
저번에 배웠던 얍타즈도 많이 생각났고 또 이렇게 얍타즈에 나아가서 N칼데인이라는 물질이 어떤 미분화 중간엽 세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웠고 만약에 우리가 N칼데인을 잘 조절할 수 있다면 정말 저자의 생각대로 어떤 우리가 기질탄성을 조절함으로써 새로운 생체 재료를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논문 발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